했어? 네? 했어? 아, 지금 저번에 맛있게 못 봤어요. 그래? 아니, 여기 막 나가지고. 그럼 그대로 하고. 네, 그냥 아무 글이나 보내도 아니, 너 그 공통 사이트. 자, 우리 교수님들 잘 쉬셨나요? 네, 네. 갑자기 교수님들이 저 옆에 우리 학생이 같이 앉았는데요. 괜찮은가요? 보기 좋습니다, 네. 교수님. 좀 전에 우리 교수님들에게 그 북크리에이터에서 이 메타버스 맵 설계에 대해서 발표한 우리 김동희라고 하는 학생이 일단 동희 인사드려야지. 안녕하세요. 큰 소리로.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치기공학과 21학번 김동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영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 이만큼 봐라. 조금. 자, 지금 화면이 좀 적어서요. 둘이 안 나오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 메타버스 맵에서 조금 전에 지금 자신의 메타버스 맵 크리스마스 전에 이제 만들어 본 이 학생이에요. 제가 잠시 쉬는 도중에 학과 사무실 갔더니 우리 덩이 학생이 지금 학과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빨리 와서 교수님한테 인사드리고 이렇게 직접 이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 좀 말 좀 해라 하고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우리 덩이 학생 이렇게 전공 외적으로 덩이 학생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공 외로 공부해 보니까 어때요?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거를 학교에서 일단은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전공만 하자는 생각이었는데 휴학을 하고 나서 하고 싶은 걸 하자는 생각이었는데 이제 전공을 들으면서 메타버스라는 그 세계에 제가 직접 체험을 발을 담가 보니까 뭔가 제가 하고 싶었던 거에 선택의 폭이 되게 넓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알아봤을 때 공부를 했을 때
10년, 적어도 30년대에는 저희와 직접적으로 닿는 그런 세상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나중에 취미로라도 뭐를 거대하게 뭐를 만들지 않아도 취미로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당희 학생 오늘 너무 고마운데 실제 이제 치기공과 외로 신종훈 교수가 요구하는 뭐 디지털 리터러시나 이제 지금 여주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이제 2교시, 3교시 말씀 나눌 내용이 이제 플립 러닝이에요. 항상 신종훈 교수가 매주 수업을 먼저 보내요, 안 보내요? 보내는데 그 보내는 부분에서 실제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소개하는 것보다 덩이가 이렇게 교수님들 앞에 왔으니까 실제 수업을 신종훈 교수하고의 전공 과목을 플립 러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잠깐만, 교수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더? 네, 학생 편에서 듣는 입장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더 솔직할 것 같고요. 제가 전혀 어떤 떡을 붙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덩이 학생 있는 그대로 1년 동안 이제 전공 과목에서 이렇게 힘들게 공부했는데 신종훈 교수가 플립 러닝 굉장히 요구한 바가 많잖아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한번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수업 네. 일단 1학기 때는 선행 공부라는 걸 따로 하지 않고 교수님이 했던 거 이론에서는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를 듣고 그거를 따로 공부를 했고 실습 시간에는 이제 선행을 해서 실습을 했었고 2학기에는 이론도 실습도 선행을 해서 선행 영상을 찍으셔서 보내주시면 그걸로 따로 공부를 해서 이제 거기서 파생된 질문들을 올려놓으면 수업 전에요? 네, 수업 전에 올려놓으면 수업 시간에 이제 교수님이 그거에 대한 학생들의 그 질문을 답해 주시고 이제 그걸로 좀 더 뭐라 해야 되지 발전할 수 있는 질문을 이끌어내 주시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답변도 해주시고 해서 저희는 단순한 호기심보다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게 실력을 늘려간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종강 부분에 우리 덩이야 이제 틀리 만들었잖아요. 교수님들 죄송하지만 저의 전공이 노인 보철에 틀리 전공하고 있습니다. 노인 치과 보철에. 그래서 이 틀리 만든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주도적으로 만든 틀리를 이제 부모님 앞에 가서 이제 마무리에 30분 이상 부모님하고의 이 발표 영상을 저한테 제출해야 되는 것이 이번 2학기 최종 학습의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저는 자취를 하고 있어서 부모님한테 영상 통화로 하기에도 부모님이랑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불가능해서 친구한테 하기로 했는데 친구한테 이제 인터뷰 형식으로 틀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지랑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덧붙여서 보완하고 그거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발표가 이제 전공 용어 전혀 쓰지 않고요. 일반 용어로 이제 인터뷰 대상자에게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30분 이상 영상 발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교수님들 하나 조금 예람되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친구나 부모님에게 일반적인 용어를 써서 틀니의 전 제작 과정, 틀니의 모든 범위를 30분 이상 발표한다고 하는 것은 대충 발표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발표를 쉽게 할 수 있는 범위는 정히 어떤 요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학습을 해오면서. 일단 선행을 하면서 학기 초 중간고사 때랑 기말고사 때 해서 과제로 그 30분 나비치라는 거랑 수지치라는 거에 대한 제작 과정을 발표를 하는 영상을 찍었고 그렇게 선행을 하고 이론이랑 실습을 들으면서 정확한 과정을 자세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
준비했죠. 결국은 이제 선행학습을 충분히 해오지 않으면 본 수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본 수업 전혀 할 수 없죠. 네, 전혀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플립드 러닝을 선행학습하고 오면 이론 수업 시작과 끝을 어떻게 하고 있죠? 질문과 본인의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신종우 교수가 오늘 이렇게 수업 진행합니다 소리가 아니고 어떻게 하죠? 오늘 어떻게 할 것인지 본인의 다짐.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오늘 수업을 어떻게 준비해왔고 오늘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영상을 찍고 영상으로 발표하고 그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또 저한테 보내줘야 되고 마지막 수업 종료에는 신종훈 교수가 오늘 수업 종료합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하죠? 본인이 배웠던 내용과 느꼈던 것들을 영상으로 찍고 유튜브에 업로드해서 공유합니다. 네, 오늘 수업 종료. 자, 대체적으로 교수들이 종료하는데요. 저는 제가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참여한 우리 학생들이 오늘 수업을 어떻게 했고 어떤 것을 가져갔고 어떤 것을 또 질문으로 읽는지 이런 범위를 영상으로 발표하고 그걸 유튜브에 수업 전과 수업 마무리 부분 오픈과 엔딩의 영상 2개를 그날 유튜브에 올려서 저에게 이 치교육 놀이터 카페에 업로드해 줘야만이 출석이 인정되어진 겁니다. 예. 혹시 또 다른 뭐 어려움이 있었나요? 많이 힘들 텐데. 예. 선행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어서 좀 현재로서는 선행하는 방법이 자신한테 맞는 게 있는데 그걸 찾지 못한 학생들도 있기도 해서 좀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어려움이 있을 것을 생각하는데 이제 회차를 2차를 더해가면서 선행을 하면서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들이 수업이 끝나고도 머리에 남는 게 더 많아졌다는 게 2차를 더해가면서 잘 느껴져서 저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부분에 이제 우리가 선행학습할 때 항상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이제 요점 정리를 손으로 필기하고 그리고 그걸 캡처해서 카페에다가 이제 댓글을 올렸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아날로그적인 공부가 아닌 슬리드라고 하는 이 어떤 영상 공부 툴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을 잠깐 우리 제가 화면 전환해 줄 테니까 우리 그 덩이가 교수님들 앞에 실제 어떻게 이 부분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주면 어떨까요? 네, 제가 마우스 줄 테니까 교수님들 잠깐 이 화면을 높이게 해서 제가 얼굴을 잠깐 학생하고 빼고 한번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잡고 어느 화면을 보여요? 지금 여기 이걸만 크게 설명하면서 여기 슬리드라는 거를 다운을 받으시면 옆에서 이걸 여기 지금 돼 있어. 슬리드 노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제일 우측, 자, 제일 우측 하단에 슬리드 노트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링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영상을 공부하고 싶을 때 이 영상을 틀어놓고 옆에 우측 아래에 뜨는 슬리드 노트 열기를 누르시면 사이트 이동이 돼요. 그래서 기다리시면 로딩이 되고 이렇게 왼쪽에는 공부할 영상이 뜨고 오른쪽에는 제가 필기할 그 공간이 뜨거든요. 그래서 로그인을 해야 하는 로그인은 자, 오늘 이 사이트도 교수님들에게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사이트 로그인하고 자, 들어오면 좀 전에 영상과 우측에 이제 슬리드라고 하는 노트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목으로 예를 들어 메타버스를 공부하겠다 해서 메타버스 어쩌고 이렇게 해서 제목을 해놓으시면 아래쪽에 내용을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트시면 메타버스에서 알아야 할 모든 것. 이렇게 소리를 일단 끌게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넘어가면서 글이 많은 것들은 저희가 따라가기
힘든 속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글이 많은 데에는 이 원클릭 캡처를 누르시면 우측 하단에요. 네. 이렇게 그 장면이 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밑에다가 내용을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텍스트 추출이라는 걸 누르시면 안쪽에 있는 이 화면에 있는 내용들이 다 이렇게 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다 뜨긴 하는데 추후에는 이게 보완될 것이라고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얘네를 추가해서 뭐 화면 캡처 여러 번 해서 공부를 다 끝내셨다면 이게 자동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 노트함에 가시면 이렇게 저 방금 작성했던 메타버스라는 노트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폴더 이동을 해서 메타버스라는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그거를 모아둘 수가 있어요, 노트를. 그래서 이걸로 하시면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시는 게 편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우리 오늘 교수님들 실제 학생하고 직접 이렇게 화면에서 어떻게 수업을 플립트러닝을 하고 있는지, 또 학생이 어떻게 어떠한 도구를 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는지 이런 범위를 잠깐 했는데요. 학생 떠나가기 전에 혹시 교수님들 우리 학생에게 질문사항 있으면 직접 오디오 열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학생은 금방 가거든요. 네, 정진영 교수님, 예, 오늘 오디오도 캠도 켜주시고 너무 이쁜 옷 입으셨습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할 때 뭐 좋은 점도 있지만 혹시 불편한 점도 있으실까요? 슬리드를 이용했을 때요. 전반적인 이제 신종호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하면서 초반에는 이때까지 해왔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적응하기 너무 힘들었고 솔직히 불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기 때문에 근데 하면서 저는 약간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는 그런 공부 스타일을 선호해서 복습을 여러 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저는 좋았어서 초반에만 불만이 있었을 뿐 후반에 갈 때는 저는 좋았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화면을 잠깐 하나 더 노출해 보겠습니다. 우리 덩이가 우리 지금 덩이에 블로그인데요. 수업의 모든 부분을 한번 더 이거 열어볼까? 수업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부분들을 저는 이제 다 반드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다 찍어서 저의 카페도 올려야 되지만 블로그나 또는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로 올리게 하는데요. 우리 덩이 학생이 이렇게 수업을 그냥 실습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 사진으로 찍어서 우리 자신의 이 블로그에 이렇게 학습한 내용의 모든 부분을 이 포트폴리오로 정리해보면서 오는 공부의 이점과 그다음에 여기 이 블로그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통하는 범위에 대해서 혹시 그런 부분도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단지 수업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업의 모든 범위를 이렇게 다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블로그를 만들어서 대학의 자신의 이력을 포트폴리오로 만들고 있는 이런 범위에서의 한번 좋은 것이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초미치라는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다 이론은 이론대로 필기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실습은 초미치 실습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사진으로 과정을 찍어서 그걸 블로그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블로그를 했던 목적은 교수님이 하라고 하셔서 도전했던 것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저도 이 학교를 진학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학교가 이 과가 어떤 거를 배우고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전공자가 아닌 분들도 치기공학과에서 어떤 거를 배우는지를 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리고 다른 학교의 치기공학과 학생들이 제가 정리했던 걸 보고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보자 해서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같은 과 분들이 굉장히 많이 연락이 오세요. 그래서 약간 뿌듯함도 다른 있고, 학교. 네, 다른 학교 같은 과 분들이 연락이 오셔서 뿌듯하고, 이제 국시 준비하시는 분들이 직접 PDF를 요청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뿌듯함과 함께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 열정이 불타올라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학생들이 유튜버를 다 해야 되잖아요. 신종욱 교수하고 만나면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맞아요. 수업을 따라가려면 유튜브를 운영해 보면서 느낀 점은 어때요? 유튜브는 제가 영상 제작하는 거를 너무 재밌어 해서 딱히 거부 반응 같은 건 없었는데 그냥 재밌었습니다. 뭔가 그 글로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함께 보면서 자막으로도 함께 정리를 하니까 보기에 더 편해서 저는 즐겁게 복습도 하고 수 있었고 시험 직전에도 보면서 한 번 더 생각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종욱 교수가 우리 이제 학생들한테 계속 얘기했던 범위가 대학을 졸업할 때 이제 대학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관련 전공 자격증 3가지 가지고는 세상에 나갈 수 없다. 그러면 독특하게 나의 특성화가 뭘까? 이제 성적증명서는 이드 코로나에 와서 이미 신뢰성을 잃어먹었어요.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성적표가 불필요한 게 아니라 대학에서의 나의 모든 이력을 이런 유튜브나 저는 이렇게 지금 덩이가고 있는 블로그나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이제 세상에 우리 학생들을 알리는 이런 범위가 글로벌 세상에 우리 신한대 치료과 학생들이 우뚝 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개념으로 이제 1년 했는데 지금 100% 모든 학생들이 한 명의 낙오 없이 지금까지 오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는 왜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고 그럴 텐데. 네. 초반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교수님의 말씀들이어도 후반에 가면서 과제로든 뭐든 해보니까 이제 이게 재미있는 거고 나중에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전공 외적으로 자기 일상을 올리는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리는 친구들도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진로 선택의 폭을 넓혀주었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왕 덕이 왔으니까 오늘 조금 더 너무 일단 내가 커피 타줄게요. 예. 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교수님들. 이런 부분에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저의 유튜브 채널인데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 우리 덩이의 2년 선배가 될 거예요. 2년 선배. 이 학생의 유튜브를 잠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생은 이 부산의 모 대학교 이 관광경영학과를 졸업하고요. 우리 대학의 3학년에 2019년도에 학사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보니까 왜 치기공과에 신한대 학사 편입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학생 얘기가 자신은 관광의 이러한 이 부분도 가지고 있지만 손재주가 좋아서 캐나다에 취업을 갔으면 합니다라고 하는 비전으로 저하고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저의 처음 만나는 모든 범위부터 모든 것을 영상으로 제작하고 저의 모든 수업은 이렇게 좀 전에 우리 덩이 학생이 얘기했듯이 영상으로 다 발표하고 이 부분이 메타데이터를 다 영문으로 쓰게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유튜브의 글로벌 치과인들과 소통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 메타를 영문으로 쓰게 했고요. 그리고 나서 본인 스스로 캐나다에 현장 실습을 갔습니다. 제가 지도해 준 것이 아니고 이미 캐나다의 치과인들과 소통이 되어 있어서 자기 스스로 이 2019년도에 현장 실습을 갔고요. 그리고 현장 실습 갔다 온 다음에 자기 주도적으로 2020년도 이 코로나에 꽉 막혀 있는 세상이지만 취업 비자를 받고 지금 캐나다에 가서 치과 기공을 하고 나머지 이 주말에 이 짜투리 시간에는 자신의 관광 경영의 노하우를 여행을 다니면서 이 블로그 여행을 다니면서 이러한 이걸 뭐라 그러지? 브이로그를 만들어서 치과 기공과
그 다음에 본인의 또 다른 전공의 이 관광 경영의 브이로그를 이렇게 운영해서 이제 글로벌 세상에 서 있는 덩이 이 선배의 모습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꿈꿔온 삶을 살고 있어요. 저도 약간 여행을 다니면서 일을 하는 삶을 생각을 꿈꾸고 있는데 저렇게 치과 개공 일을 하면서 본인이 배웠던 거를 살려서 여행 브이로그를 올리는 게 저는 당장에 저도 실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고맙고 앞으로 우리 교수님들한테 이왕 인사드렸으니까 덩이 비전 한 말씀만 더 해보고 저는 나랑 항상 얘기한 거. 저는 지금 따고 싶다고 생각하는 자격증이 10개가 넘게 있어서 내년에 휴학을 생각하고 있는데 휴학을 하면서 일단 당장 딸 수 있는 자격증 한 5개 정도를 먼저 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꿈이 많았기 때문에 그 꿈을 하나하나씩 실현해가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꿈 이상의 크게 펼칠 우리 청년을 알고 있고 지금 살고 있는 모습만 보더라도 너무 좋아요. 사실은 신한대학이 우리 덩이의 큰 꿈터가 될 거라고 하고요. 지금 있는 그대로 다소 새로운 학습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런 범위가 다소 버겁겠지만 지금의 이 모습대로 항상 이 불확실한 세상을 미리 준비하고 개척한다면 우리 덩이의 세상은 이 선배의 이런 모습보다 더 좋은 세상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갑자기 오라 해서 지금 교수님들 짜고 한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제가 학과실에 쉬는 시간에 커피 한잔 먹으러 갔는데 우리 도우미로 있어서 덩이야 잠깐 와봐라라고 해서 우리 교수님들에게 오늘 플립드러닝의 실제 수업 사례인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이 지루한 얘기보다 실제 학생과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한 말씀 드렸는데 덩이 오늘 소감 한마디 해봐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교수님 덕분에 갑작스러운 발표 같은 거를 하는 게 벌써 2번째인데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걸 잘 못해서 떨려서 말도 약간 주저리 하는 것처럼 말을 해서 잘 제가 전달하고 싶은 말들이 잘 전달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교수님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우리 덩이가 오늘 인터뷰 발표 잘하면 채팅방에 3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채팅방에 3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 우리 덩이 너무 고맙고 끝나고 내가 갈게. 땡큐. 고마워. 자 이렇게 해서 참 원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또 좋네요. 이렇게 인터뷰 형식으로 저의 플립드러닝의 실제 수업 사례를 직접 해보기는 처음인데요. 저도 오늘 좀 색다르고 그러는데 교수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이 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그걸 먼저 풀고 이제 실제 제가 진행하는 이 범위를 하나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캠을 켜주신 교수님이 2분이시니까요.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학생이 얘기한 또 교수님이 플립드러닝에 진행하고 있는 부분 아니면 2023년도에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 어떻다는 등 이런 부분을 미리 한 말씀 해주시면 그분 소통하고 그 다음에 또 쉬었다가 실제 저희 카페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채팅창에 네. 교수님께서 플립러닝에서 학생이 몇 분 이내 동영상 사전 학습이 집중력이 유지되었어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네네.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못 봤습니다. 백훈정 교수님. 플립러닝에서 학생은 몇 분 이내에 동영상 사전 학습이 집중력이 유지되었어요.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요. 이제 마이크로 지금 러닝을 해줘야 됩니다. 마이크로 러닝은 뭐냐면 이제 스낵 콘텐츠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좋아한 이 스낵이라도 한 봉지를 그 자리에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좋아하는 스낵을 한 봉지 넣고 수시로 일하면서도 먹고 일하면서도 먹고 해서 한 봉지를 다 먹으면 참 맛있는 거 먹었다 할 수 있는 이 스낵 콘텐츠가
곧 마이크로 러닝 쪽으로 봐야 되겠고요. 우리 지금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우리 학생들의 특성은 영상의 몰입도가 8분대입니다. 8분. 그 이상 가면 얘들이 몰입을 못하고요. 대부분의 학습은 요즘 이동성이 편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디바이스 보기 때문에 사실 8분 이상 본다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플립드 러닝으로 보낼 때 콘텐츠는 8분 미만으로 잘라서 여러 개를 잘라서요. 이렇게 모바일에서 마이크로 러닝을 주도적으로 아주 재미있게 아주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8분대의 몰입의 마이크로 러닝, 지금 모바일 학습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플립 러닝 후 본 수업에서 사전 학습했던 부분 중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수업 운영해 주었으면 하는지 이건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는데요. 플립드 러닝을 하고 나서요. 단지 그냥 공부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자신이 자필로 다 쓰고 그 다음에 쓴 부분을 캡처해서 저의 영상 하단에 댓글로 올리고요. 거기에 자기가 이 영상 13주차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에 자문자답을 하나 해야 되고요. 자문자답. 그리고 반드시 또 이 질문을 하나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모든 학생들이 다 수업 전에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고 올린 질문을 이제 본 수업 시간에 칠판에 띄워놓고 다시 질문한 학생이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 한번 설명하게 하고 이 질문을 설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친구들과 집단지성으로 그 질문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게 하고 제가 마무리에 참 좋은 생각인데 이렇게 여기도 신종훈 교수 생각을 이렇게 한번 보태보는 이런 집단지성의 수업을 본 수업에서 질문만 풀어내는 것이죠. 무슨 교과서 중심의 진도라고 하는 범위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우리 학생이 얘기했듯이 플립드 러닝으로 완벽하게 거의 100%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고 수업은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내야 되는 질문으로 연결되어야 된다고 하는 범위가 저의 교수 철학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플립드 러닝의 수업 전에 오늘 궁금한 질문을 다 어떠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에 다 올리게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모든 학습은 우리의 학습은 아날로그의 학습은 뭡니까? 교수자 중심으로 그냥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에 질문 있나요? 이런 교수법이 아니고요. 질문을 수업 전으로 끌고 오고요. 마무리 부분에서 답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질문으로 확장되어지는 수업이 우리의 수업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범위가 플립드 러닝의 기본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본 수업도 어떻게 할까요? 플립드 러닝 영상도 제가 짤막하게 만들어서 유튜브 올리고 저희 카페 URL로 다 공유시키지만 본 수업도 레코딩을 하고 오늘 집에 가는 학생들에게 다시 단톡방에 올려줘서 오늘의 혹시 수업에 부족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오늘 본 영상을 통해서 안전학습을 하게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플립드 러닝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질문을 가지고 학생들이 서로 집단지성으로 하고 그 질문을 제가 같이 하나하나 풀면서 마무리해가는 이러한 중심의 플립드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운정 교수님 저의 질문에 조금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채팅창에 올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선생님 수업할 때 그 네. 학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 오프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학생 참여의 유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셨던 그 오프닝 수업 방법이 있으신지 좀. 그러면 교수님들 제가 우리 학생들과 실제 라이브하게 소통하고 있는 채팅창을 실례되지만 열어도 좀 될까요? 단톡방이요. 카카오톡. 보여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우리 학생들과 어떠한 동기유발을 하고 있는지 자, 교수님들 화면 보이시나요? 제 단톡 이거 보이시나요? 네, 네.
자, 오늘 아침에 메타버스가 선물하고 있는 새로운 직업에서 매일 저는 전공 외적으로 시대의 흐름성의 어떠한 이런 지식의 채널을 꼭 알아야 될 내용을 하루 매일 아침마다 하나씩 전공해도 되고 전공 외적인 부분도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동기유발할 수 있는 바람과 나무까지 제가 한번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교수님들 고개 끄덕여 주면 좋겠습니다. 네. 바람과 나무까지 따뜻한 하루. 어느 스승 아래 제자 둘이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에게 라이벌 의식이 존재하고 있어서 사사건건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며 다른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부니깐 나뭇가지가 움직이네. 그러나 다른 제자가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식물인 나무가 어떻게 혼자서 움직이겠어? 저것은 나무가 아니라 바람이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는 것은 바람이다. 아니다. 나뭇가지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시작된 말싸움이 큰 싸움으로 발전되는데 마침 그 모습을 바라보던 스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것은 바람도 나뭇가지도 아니다. 바람이 불고 있는 곳은 너희의 마음속이고 움직이고 있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다. 스승은 다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세차게 움직이는 마음은 너희 마음의 벽에 부딪혀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슴에도 멍을 남기는 법이다. 너희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는 그 차디찬 바람은 도대체 어디서 불어오는 것이냐? 스승의 말을 듣고 깨달은 두 제자는 서로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다른 사람의 언행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자신의 신념을 굳게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의지는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의지와 신념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무시하고 상처 입히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주의해서 주변을 바라봐 주십시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지켜내야 할 신념은 없는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얼트 테일러의 명언입니다. 신념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신념은 실천하면서 얻어지는 것이지 말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감사합니다. 네. This is the best time of the year to play. 저의 유튜브 채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의 유튜브 채널에 교수님들 오시면 오늘 바람과 나무까지 이렇게 제가 올려놨듯이 매일 우리 학생들의 동기유발 되어지는 영상을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매일 우리 학생들 단톡방에 자 여기도 제가 뭐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과 24시간 단톡방에서 학생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동기유발에 어제도 제가 3시 수업이지만 2시부터 수업 가능하다고 매일 하나도 빠짐없이 저의 일정과 좋은 이야기는 여기에다 다 올려서요. 특히 학생들의 이 동기유발을 영상으로 매일 아침 6시 반에서 7시 반 사이에 학생들한테 보내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실 이런 말씀하기가 송구합니다마는 교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런 자신의 동기유발보다도 교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앞에서 이렇게 참 열심히 해주시는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학생들의 동기유발의 첫 번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교수님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매일 똑같은 무슨 이런 이미지, 동일한 이미지의 하루 행복하세요 한 거 아니고 내가 존경하는 교수님의 메시지의 영상이 소통의 기본이 언어가 요즘 영상이잖아요. 영상으로 이렇게 좋은 것이 도착할 때 그리고 저는 모든 수업은 약 40분 전에 가서 준비 다 합니다. 절대 학생들 시키지 않습니다. 40분, 1시간 전에 가서 모든 인터넷 상황, 모든 청소 관계, 테이블 위치 관계, 책상 위치 관계 다 정리하고요. 사진 찍어서 오는 학생들에게 수업 준비됐습니다. 조심히 오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교수자의 준비 모습 하나하나 모든 것이 학생들의 학습의 동기 유발에 하나의 큰 지대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혹시 이 부분 이금주 교수님 한 말씀 하실 수 있나요? 네. 학생들과의 24시간 소통의 범위에 대해서요. 교수님이 교과 외에 그 인문학적인 요소도 같이 포함시켜서 교육하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든 영상을요, 만약에 복잡하다면 교수님들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교수님의 원고만 텍스트만 있으면 템플릿에서 직접 만듭니다. 이 영상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만드는지요? 네. 이 앞주 2회째 했기 때문에 혹시 2회째 참석하신 교수님들이 좀 지루하실까 봐서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영상 만드는 템플릿 사이트요. 네. 네, 그러면 자, 우리나라의 템플릿인데요. 제가 K에두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의 좋은 에듀텍 프로그램을 이제 예산 프로그램을 좀 지향하고 우리의 K에두의 좋은 프로그램을 이제 글로벌 세상에 좀 확장하자라고 하는 사명으로 제가 K에두 연구소 소장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디오 슈트라고 하는 이 사이트인데요.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보시고요. 이 사이트가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교수님들이 유료지만 나는 나의 어떤 이 콘텐츠를 또는 유튜브를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한다면 이 사이트가 너무 좋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바람과 나무까지 제가 여기서 만들었죠. 만들었고 한번 열어볼까요? 자, 열어보면 자, 좌측에 원하는 템플릿이 다 있고요. 자, 이 바람과 나무까지 제가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바람과 나무까지. 자, 지금은 나레이션을 썼는데요. 나레이션이 아니고 저의 음성으로도 직접 한번 넣어볼까요? 저의 AI 보이스가 아닌 목소리 녹음으로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3, 2,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여주대학교 교수님들. 오늘 교수님들과 바람과 나무까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나레이션, 남성, 여성, 애기, 할머니, 할아버지 나레이션을 쓸 수도 있고요. 직접 교수님의 음성으로. 안녕하십니까? 우리 여주대학교 교수님들. 오늘 교수님들과 바람과 나무까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뒤에 배경의 이 영상, 비디오 영상이나 기타 나레이션 또는 배경음악, 기타 모든 범위를 이 사이트에서 저작권에 프리하게끔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고만 있으면 즉시 MP4 파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릴 수도 있고 학생들과 공유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범위가 복잡한 영상 제작이라고 한다면 제가 매일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들 이런 사이트에서 전공도 종료하고요. 플립드 러닝을 굳이 교수님 음성으로 하지 않고 뭐 3분짜리, 4분짜리 이렇게 짧게 만든다고 한다면 이 뒷배경 잠깐 보실까요? 현재 이 배경을 한번 이미지를 바꿔볼까요? 비디오의 영상 중에 혹시 바다로 제가 한번 검색해 볼까요? 자, 너무나 인공지능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바다 하면 좌측에 바다에 관련되어진 다양한 영상이 있고요. 자, 이 영상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이 영상으로 바꾸면 즉시 바다의 영상으로 뒤에 바꿔지고요. 이런 영상이 비디오가 싫고 이미지를 놓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미지에서 바다 폰트나 글씨, 나레이션 모든 것을 저작권이 이 회사에서 다 제공해주고 책임지기 때문에요. 특히 우리 교수자들이 콘텐츠 만들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가 이런 저작권이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이 영상에 필요한 모든 이 저작권을 이 회사에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콘텐츠만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소셜에 교수님의 어떠한 이 콘텐츠를 이렇게 좀 프리하게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 사이트에 조금 관심이 계신 교수님은 끝나시고 저한테 개인톡을 주시면 이 조금 1년 유료비가 좀 비싼데요. 조금 저렴하게 제가 연결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백운정 교수님, 이 템플릿에서 만드는 이 콘텐츠 어떻게 보신가요? 너무 신기하고 정말 저렇게 쉽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네네. 너무나 좋고요. 이런 범위를 교수님들 혹시 지인들이나 또는 학생들에게 매일 이렇게 덕담에 동기유발에 좋은 그런 인터넷에 도배돼 있잖아요. 그런 좋은 글들은요. 예, 이런 걸 가져와서 혹시 유튜브에 나는 이런 쪽에 한번 계속 유튜브를 운영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굳이 교수님들 얼굴 노출하지 않고 교수님의 로고 어떤 이 캐릭터만 집어넣고도 충분히 유튜브를 좀 더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네. 이 부분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정진영 교수님은 질문을 안 하시고 계셔요. 네네. 아니, 저는 지금 너무 다 신기한 그 컨텐츠들이어갖고 제가 한 네.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부분이고요. 네. 제가 계속 강의 들으면서 느낀 점은 이게 과연 이제 보건계열이나 이쪽에 사용이 되는데 사회실무에서는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는 네, 아주 듣고 좋은 있습니다. 말씀했는데요. 오늘 이제 1교시 남은 플립러닝을 제가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제가 10년 동안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이 플립러닝이 100% 맞다는 게 아니고요. 저의 전공과 우리 대학의 학생의 어떠한 그레이드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저의 실제 수업 사례를 보고 지금 정진영 교수님처럼 내 과목에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범위를 어떻게 녹일 것인가 이런 범위가 교수님들의 숙제다라고 보시고요. 10년 동안 성공했던 이 플립러닝의 성공의 제일 큰 요인은 학습자가 아닌 준비하는 교수자에게 달려있다. 이 부분이 키입니다. 플립러닝의 성패는 학습자들이 공부를 안 해와요.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든 학습자들이 100% 공부해 올 수 있게끔 원동력을 끌어내는 교수자의 관심과 사랑이 앞서 있어야 되지 그거 없이 플립러닝은 100% 실패합니다. 네네. 네. 자, 52분 정확하게 2교시 마치는데요. 교수님들 다시 3시 5분에 뵙고 이제 저희 카페에 열어놓고 교수님들이 조금 화면을 더 열어주셔서 질문을 주시면 그냥 혼자 제가 획일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교수님들의 실제 어떤 관심도 부분을 이렇게 같이 풀어보는 것이 더 3교시의 좋은 여행이 될 듯 합니다. 교수님들 수고하셨고요. 예, 10분, 3시 5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